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들께 2월달 입시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쓸모없는 뉴스는 다 빼고 여러분들께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뉴스를 압축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시죠. 일단은 여러분 수능 1, 2등급 N수생이 쓸어갔다는 다소 비극적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전 영역 1등급 과반이 졸업생이다 하는 뉴스를 전해드리지만 한편으로 여러분들께서 예비 고3 친구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연고대에 어렵게 합격한 1198명이 등록을 포기했다는 뉴스입니다. 그 많은 명문대 이탈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이주호 장관께서 정시 비율 유지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번째 뉴스, 학교 떠나는 이과 출신 문과생, 문과 침공의 결말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소식입니다. 수업 참여 태도, 노력 중요성이 커졌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울산대 의대 40명 중 10명 무더기 탈락. 일곱 번째 뉴스는 대학 입학금 상위 10개 교회 액수 포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여덟 번째는 이대 합격생이 불합격자가 된 사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능에서 1, 2등급 때 수험생이 60% 이상이 졸업생이래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키워드는 이렇게 판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다 아는 내용이니까 쭉쭉 넘어가고, 다만 이렇게 졸업생들이 성적 우위를,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수학과 탐구 영역이 예년보다 까다로웠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단순히 졸업생이 당연히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해에는 왜 졸업생이 더 유리했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과 탐구 때문에 졸업생들이 우위를 가지게 됐다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3, 4등급부터는 졸업생들보다 재학생 비율이 높아졌다라는 뉴스가 이제 좀 특징적이죠. 국어 영역은 4등급부터 재학생이 53%, 졸업생이 47%로 역전 현상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졸업생 N수생들 중에서도 열심히 했지만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꽤 있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학생 여러분들은 미리부터 겁먹지 마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랑 탐구 같은 경우는 3등급부터 재학생의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진학사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에서 수능에서 졸업생의 국수탐 100분위 평균이 72.17점인데 재학생 평균이 62.49점이기 때문에 9.68점 높았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연철 소장님께서 이제 재학생의 경우 수능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졸업생 유입을 고려해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최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뭐 좋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요 데이터를 보시면 또 다르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재학생, 이 파란색이 재학생입니다. 그리고 요 붉은색 그래프가 이제 졸업생인데 격차가 10.16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 같은 경우는 9.68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줄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또 이제 수능 영역별 100분위 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2022에 비해서 2023의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국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차이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도 소폭 줄어들었습니다. 오직 탐구 과목만이 차이가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학생들도 국어와 수학에 있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학교를 못 갈 때는 애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주변에 이제 자기 같은 애들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재학생 친구들이 다시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쫄 필요는 없다. 재학생 입장에서. 그리고 N수생 입장에서도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된다. N수를 하는 것만으로 합격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열심히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학생과 졸업생의 수능 영역별 100분위 평균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니까요. 그 다음입니다. 연고대 합격한 1198명 등록 포기, 네, 명문대 이탈자 다 어디로 갔나? 요 뉴스를 전해드릴 텐데요. 특히 연세대 이공계 일부학과, 이게 이제 반도체학과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반도체학과 1차 합격자 전원이 등록을 포기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뭐 이과를 나왔을 때 비전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학과 쪽에서는 이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떤 지원을 포기하고 그러기보다는 또 이제 향후에는 또 어떨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든든하게 받쳐줘야 AI라든지 다른 컴퓨터 쪽의 기술도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런 점을 좀 우리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합격 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연세대가 596명, 그리고 고려대가 468명, 서울대가 134명 순으로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은 연대는 30명, 고대는 96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쪽에서 특히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서울대는 이제 지난해에는 2차 기준으로 150명이었는데 올해는 16명이라서 굉장히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의 추가 합격자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5차 이상까지 발표를 하면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뭐 연대 컴퓨터학과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제 예전에 그 예상 영상 충원율 토대로 예상 영상 올려드렸을 때 이제 연대를 언급을 드렸었는데 34명 모집에 38명 추가 합격자를 일단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예측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것 같고요. 그래서 합격자 전원이 이탈을 한 거죠. 이 정도면 충원율이 100%가 넘죠. 그리고 이제 연대 시스템 반도체공학도 11명이 추가 합격자가 이제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종로학원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정부의 반도체 육성 정책과 산학 연계로도 자, 이거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학과에 합격한 친구들이 이탈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의대로 이탈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계에서는 연대 경영학과에서 정원의 75.8, 응용통계에서 67.7, 고대에서는 경영대학이 64.6%의 추가 합격자가 발표했으니까 그만큼 많이 빠져나간 거예요. 원래 1차 합격자들이 많이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종로학원에서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한 학생 상당수가 연대와 고대 상위권 학과에 합격하고도 이공계나 의학학 계열로 빠져나가는 구도 때문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예견을 했었어요. 저는 이제 정시 영상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이러한 경향성은 예측을 해드렸었고 이게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자, 장관께서 이제 정시 비율 유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일부 소재 대학이 정시 40%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뉴스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총리는 정시 40%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확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10년의 계획을 잘 세워야 되는데 이후에 잘 협의를 해서 10년 계획에 잘 담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리한 수정 12율 조정을 하기보다는 이라고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다. 여러분들은 그냥 40%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2년 전부터 교차 지원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렸어요. 예측을 다 했어요, 제가. 똑같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이과 출신 문과생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제 지원을 할 때는 이제 학교 레벨을 올리겠다라는 어떤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했지만, 교차 지원했지만, 사실 막상 들어오고 나면은 이과생들이 문과 과목을 절대 이거를 재밌게 들을 수가 없어요. 인종 자체가 달라, 뇌구조 자체가 달라. 얘네들은
숫자 그리고 객관적인 거 이런 걸 좋아해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거. 근데 문과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역사, 철학, 뭐 인문 이런 거는 답이 두루뭉술해 객관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이제 경희대가 먼저 이제 조사를 했고 이후에 서울 소재 대학들이 전부 다 이제 대학 중도 포기율이라든지 이런 걸 전수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일단 경희대를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희대 인문계열 모집단이 2022학번 학업 성취도를 보시면 지금 확통 선택자들은 평균 학점이 3.19점이에요. 얘네가 이제 문과야. 문과 애들이 이제 문과로 왔을 때 학점이고 지금 이과생들, 미적 선택자랑 기하 선택자들이 문과로 와서 받은 학점을 보면은 평균 2.68, 2.76. 현저하게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평균 학점이기 때문에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중도 탈락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이제 탈락한 애들이 다 이제 N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돈을 더블로 쓰는 거죠. 그 자녀분 입장에서는 이제 한 해를 더 생으로 날리는 거고. 그래서 재적생 비율을 보시면 지금 거진 2배 차이거든요.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비 고3 친구들도 그렇고 N수를 할 친구들도 그렇고 막상 지원할 때 되면 또 마음이 흔들려. 이거 교차 지원해서 레벨 높여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 적성 맞춰서 과를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대학으로서도 이제 중도 탈락률이 높으면 재정적 손실이 크다. 경희대 입학처장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예견을 했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전면 폐지 이거는 1월달 입시 뉴스에서도 전달을 드렸던 거라서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자,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릴 것은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홍익대에서 수능 최저를 완화한다는 뉴스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를 충족을 못해서 이제 떨어진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거를 대학에서 알고 낮추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 같은 경우는 학교 추천 전형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3개 영역 3합 6에서 3합 7로 낮추고 학업 우수 전형 일부 모집 단위는 4개 영역 등급 합 7에서 합 8로 낮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강대 같은 경우도 수시 직윤 같은 경우에 기준을 완화했고요. 성대, 홍익대, 이런 학교들도 이화여대, 그다음에 건대 같은 경우도 지금 건대 같은 경우는 KU 논술 우수자 전형에서 자 2합 4에서 2합 5로 이제 완화를 해줬죠. 이거 되게 큰 겁니다. 네. 그래서 홍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 학교생활 우수 전형, 논술 전형 최저 학력 기준을 3합 8로 조정을 했어요. 요 정도면 진짜 좀 부담이 없죠. 성대 같은 경우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3합 7로 이제 기준을 낮췄고요. 어쨌든 희소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경쟁을 더 가열시키는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 38개 대학에서 반영 비율 증가 추세가 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시 모집 논술 전형에서 서울 주요 대학 중심으로 38교계에서 11,214명을 선발을 하는데 자, 한양대 에리카하고 울산대 의예과는 논술 전형을 폐지를 합니다. 그런데 동대, 동덕여대, 삼육대, 한신대가 이제 신설을 하고요. 서경대 같은 경우는 교과 전형으로 운영되던 거를 논술 전형으로 변경하니까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논술 전형을 100%, 이화여대도 100%, 건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성균관대, 연세대, 연세미래, 이화여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의 경우는 논술이 100%입니다. 그래서 기회의 창이 될 수 있으니까 보시고 하지만 논술로만 대학을 가겠다 하는 거는 위험하기 때문에 정시를 꼭 같이 준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교과 평가를 실시한 서울대에 이어서 고려대도 요 이제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100% 일반 전형과 수능 80의 학생부 교과 20%를 합친 교과 우수 전형으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 투 과목의 필수 응시 제한을 폐지했다라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게 누구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일 거고 누구에게는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시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6번째 뉴스는 여러분 뉴스도 재밌죠? 네, 입시 뉴스 재밌습니다. 울산대 의대 40명 중 10명이 무더기 탈락이 됐다고 합니다.
2023년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탈락을 했어요. 이 울산대 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 아산병원이 이제 협력병원인데 어쨌든 요 실기시험에서 40명 중 10명이 불합격해서 75%의 합격률이 됐다고 합니다. 이번 국시 같은 경우에 합격률이 96.2%인데 울산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괴리감이 크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너무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는 게 울산의대에 이제 지원하실 친구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일단 이 학교는 뭐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교수님들이 소문은 사실이다 인정을 하셨고 대책을 찾고 있다고 하셨고 이전에도 지금 2018, 2019 그러니까 2018학년도에 83.3이었는데 2019, 2020, 2022년도 시험에서 100% 합격률을 이제 달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다시 명예를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뉴스는 대학 입학금 상위 10개교 액수 포함해서 제가 전해드릴 텐데 지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입학금이 102만 원이에요. 그리고 한국외대는 99만 원. 고대랑 세종대까지, 고대 홍익대, 인하대, 세종대까지는 전부 다 99만 원이고 연대, 중대, 한대, 서강대는 이제 96만 원에서 98만 원대입니다. 상당히 이제 꽤 비싼 액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뉴스입니다. 자, 이대 합격생이 이제 불합격자가 된 사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학생은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합격 통보가 잘못 나간 게 아니라 합격한 게 맞는데 등록금 일정을 이제 잘못 안내받은 것 때문에 합격이 이제 취소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A 양이 9일 저녁 1차 추가 합격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확인을 했는데 다음날 오후 2시 반쯤에 이대 입학처로부터 왜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냐? 오늘 오후 4시까지 내야 된다. 해서 아버지가 이제 회계팀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납부해야 되는 게 맞냐? 그랬더니 이제 회계팀 직원이 아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영상에서 추가 합격하셨을 때 이제 등록금은 거의 이 길에 다음 날까지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혹은 당일날 빨리 할수록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습니다. 우리 채널만 보셨어도. 근데 어쨌든 담당 직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아버님도 이제 믿으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그 수요일까지 납부하시면 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입학이 취소가 된 거죠. 예, 등록금 미납으로 합격이 취소됐다고 들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날까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이제 정확히 안내가 돼 있었기 때문이에요.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게 구두하고 이제 명문화된 글자하고 이제 충돌을 하면 이게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아무리 뭐 녹취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우선이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추가 합격을 하시면 반드시 그 다음 이 길에는 무조건 등록금을 납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뉴스를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과 또 부모님께서 이 뉴스 같이 보시면서 전략을 좀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고, 대치동 빅마우스는 여러분들께서 항상 최신의 정보를 미리 입수하실 수 있도록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